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4월 1일 화요일. 오늘 완전히 반전의 날이었죠. 전일까지만 해도 사실은 종목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험난한 하루를 예상을 했는데, 막상 오늘 뚜껑을 열어보니까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끌어올렸고, 그 와중에 정치 테마주에서 불이 터지면서 전체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시장을 완전히 다시 되살려놓는 아주 반전의 하루였다고 봐요. 사실 아침장에 시작이 됐을 때는 오늘 별로 그런 건 없었죠. 약간 시장이 빨갛구나, 그래도 어제보다는 시장이 나쁘지는 않네 라는 그 정도밖에 없었지. 아침에 신라섬유 같은 종목들이 막 움직이고 그럴 때는 별로 좋지 않았죠. 상종목들도 거의 없었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장을 가만히 겪어보면 시장은 항시 자기의 힘이든 남의 힘이든 항시 먹거리는 항시 가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상황에 따라서 운용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날이었죠. 자, 오늘 우리 진행했던 종목들 한번 또 복귀해 보면서 각각의 개인적인 트레이딩을 분석하시고 또 수정 보완하실 점은 또 수정 보완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했던 종목들 하나씩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보유했던 종목들부터 하나씩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을 끌고 가는 급등주로서는 형지글로벌이 대장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관련주에서 득달같이 대표주로 다시 더 올랐는데요. 이재명 관련주를 떠나서 현재의 시장의 급등주를 끌고 가고 있는 대장주이기도 하죠. 형지글로벌은 우리가 이 날짜부터 상가 진입해서 그 다음날 또 상먹고 이 날짜에 또 매도를 해서 65% 정도 수익을 챙기고 다시 또 상가로 매매로 다시 또 진입을 하게 되죠. 근데 아침에 시가가 점상 수익이 나옵니다. 시가가 22% 정도 나옵니다. 아주 땡큐죠, 이런 수익은. 그래서 이런 거는 일단은 가타부타 말할 거 없고 일단은 챙겨 놓고 봐야 되죠. 그래서 상수익은 아침에 시가 수익으로 아주 기분 좋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상으로 갈까 말까 하는 그런 긴 랠리가 있었죠. 그런데 실망스러운지 다시 하방으로 살 꺼졌지 않습니까? 이 타점을 우리가 노렸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7,000원 타점, 6,600원과 7,000원 타점을 잡았는데 6,600원까지는 오진 않았죠. 이 타점이 그래도 잘 잡힌 타점이었고 여기서 약간 놀고 있는 시점이었죠. 시점에서 이제 탄핵 소리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가에 다시 안착을 하게 되죠. 물론 형지글로벌은 당연히 오늘의 탄핵에 대한 뉴스가 아니라도 오늘은 당장 급등주 대장주로서는 공략을 해야 될 종목이었죠. 하지만 또 뉴스까지 나와서 더더욱더 마침 우리가 진입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바람에 훨씬 더 기분 좋게 상가까지 붙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지글로벌은 약간 운도 따라줬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꼭 뉴스가 아니라도 상가를 갈 확률은 또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상수익 22% 챙기고 데이 수익도 다시 수익을 보유를 하고 14% 정도 수익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지글로벌은 요 근래에 들어서 가장 우리한테 가장 핫한 수익을 준 아주 그런 종목 같아요. 한 3, 4거래일 만에 거의 100% 이상의 수익을 주고 있으니까 상당히 감사한 친구라고 봅니다. 이재명 관련주와 더불어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는지, 지금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면 이재명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득세를 했지 않았습니까?
득세를 했는데 과연 그 기세를 어떤 식으로 이어갈는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글로벌 오늘 깝깝했습니다. 자, KD 역시도 전일에 보유를 하고 넘어왔던 종목이었습니다. 형지는 상매매로 진행을 했던 종목이지만 사실은 형지도 어제 수익을 안고 보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좀 늦게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안 했을 뿐이지 그냥 상매매로 인정을 했을 뿐이지만 실제로 어제도 형제 같은 것도 수익을 안고 있으신 분 있었는데 KD도 마찬가지였죠. KD도 어제 전일에 우리가 허리 아래에서 공략을 해서 상한가까지 붙이게 되면서 22% 정도 수익을 안고 넘어오게 됩니다. 아침에 시가가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늘 시가가 약간 흔들렸죠. 흔들려 가지고 조금 추임새를 주다가 첫 번째 파동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가 한 35% 수익권이 되죠. 그래서 전일을 보유하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전일에 보유한 사람들은 한 35% 수익권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당일에 또 진입하신 분들은 오늘 총 3분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여기 1번 보합을 돌파할 때 보자. 살짝 미끄러졌다가 다시 보합을 돌파하는 지점. 처음에는 한 3, 4% 밖에 수익을 못 줬죠. 다시 내려옵니다. 또 놀다가 다시 또 2번에서 보합을 돌파하죠. 여기 또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당연하게. 여기서 한 10% 가까이 또 수익을 주게 되죠. 첫 번째 공략에서 앞에 거는 그냥 뭐 3, 4%니까 수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 4% 정도 수익을 줬는데 수익을 안 잡다고 하더라도 뒤에 수익을 합치면 10% 이상 수익이 나오겠죠. 가장 백미는 여기였죠. 그리고 그 수익을 주고 이제 하락을 하게 됩니다. 하락을 쭉 하게 되는데 우리가 1000원 타점을 딱 잡았지 않습니까? 1000원 타점을. 왜냐하면 이 시간대에 형제가 죽지 않고 놀고 있었고 우리가 형제가 같이 들어간 타임과 비슷한 타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형제하고 KD하고는 같이 봐줘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었고 KD가 내려온다고 해도 절대로 그장은 보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형제 INC가 더 등락률은 좋았지만은 마무리 지어줄 줄은 몰랐거든요. 어제도 KD가 상가로 마무리를 지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적을 했죠. 우리가 정확하게 1000원을 딱 1000원을 살짝 깼습니다. 991원까지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그래 약 1%만 더 주고 산 거죠. 그래서 이 시즌부터 이제 무한급등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5%대니까 오늘 고점이 플러스 27%입니다. 여기서 36% 가까이 수익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잘 선택한 종목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그 집요함 그리고 짝짓기 매매나 짝꿍 매매의 흐름을 끝까지 이어가려고 했던 근성이 오늘 이 수익을 가져다 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따지고 보면 이 한 종목에 오늘 전일에 가져오신 분들은 35% 수익, 당일에 진입하신 분들은 어제보다 오늘 하신 분들 훨씬 더 수익이 많습니다. 45% 정도 수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한 종목에 35% 45% 나왔으니까 정말 땡큐지 않습니까? 전일에 가져오신 분들이 35%에서 먹고 여기서 다시 또 이제 진행을 당연히 했겠죠. 그러면 이 한 종목이 70% 나왔다는 소리거든요. 물론 탁탁 이렇게 채워서 먹겠습니까? 사람의 배심에 따라서 35%또 먹고 뭐 40%도 먹고 뭐 이렇게도 먹겠죠. 하지만 오늘 KD는 짧게 먹을 그런 종목은 아니었죠. 오늘 상한가를 못 갈 것은 저는 어느 정도 예견을 했기 때문에 자꾸 팔아먹으라고 했습니다. 신경 쓸 거는 형제 쪽하고 오렌터 쪽만 신경을 쓰라고 했죠. 역시 아니나 다를까 상한가는 가주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오늘 KD가 우리에게 준 수익은 상당히 따뜻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윌비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 전일에 우리가 수익을 안고 보유한 종목입니다. KD와 같은 경우였죠. 전전일에는 상당히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매매를 압축해서 했습니다. KD도 그랬고 윌비스도 마찬가지였죠. 점상을 못 잡은 것이 좀 아쉬워서 이 날짜에 우리가 꼬리 부분을 잘 공략을 했죠. 공략해서 수익을 안고 상가로 보유를 하게 됩니다. 자, 상가로 보유하고 아침에 넘어왔는데 시가가 별로 좋지 않았죠. 마이너스 0.5%니까. 자, 그러니까 뭐 아침에 시가에서 뭐 절반 정도는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도 가능성을 봐야 되니까 절반은 보유를 한단 말입니다. 뭐 10% 수익으로 마무리될 것 같으면 어제 먹고 채워버렸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는 매매는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그럼 절반은 이제 버텨보는 거죠. 오늘 저점이 461원입니다. 마이너스 9%대까지 내려봤죠. 전일에 우리가 들어간 가격대가 460원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차이였죠. 이런 460원을 깨지는 않았어요. 그리 딱 찍어주고 만일 뭐 460원을 깨고 내려면 본전은 해야 되니까 그러면 뭐 절반 수익 챙긴 걸로 마무리돼야 되겠죠. 버티는 거죠. 뭐 적게 먹으려면 10% 먹고 마무리됐지만 끌고 온 종목을 그냥 그렇게 보내기는 아쉽죠. 물론 다 성공하는 건 아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윌리비스는 성공을 했죠. 여기서부터 쭉. 근데 여유 버텼으니까 뭐 나머지 잔잔한 거 다 버티는 거죠. 오늘 고점이 21.8% 22% 정도니까 전일에 10% 좀 넘게 가져왔으니까 30% 이상은 35% 정도 수익은 나오는 그런 구조였죠. 그래서 전일에 보유하신 분들은 약간 오늘 흐름이 조금 둔탁했지만은 목표했던 어느 정도의 수익은 챙기는 그런 구조로 됐죠. 전일에 미리 수익을 안고 가져온 사람들의 장점은 뭐냐면 어차피 수익을 안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좀 편안하죠, 심리적으로. 단지 전일에 진입을 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좀 애를 써야 되죠. 근데 그 결과는 하루만 잘 버티면 그 결과는 이렇게 놀라울 정도의 수익을 준다는 거죠. 자, 그리고 윌비스는 또 우리가 어제 진행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또 오늘 또 진행을 했지 않았습니까? 오늘 총 3번을 진행했죠. 여기 1번, 2번, 3번. 수익률이 어제 가져오신 분들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좀 공교롭게도 말이죠. 첫 번째 공략에서도 한 5% 정도? 두 번째 공략 때 한 12%에서 13% 정도. 이 구멍에도 15% 이상은 나왔죠. 세 번째가 이제 좋았죠. 다시 한 번 더. 3차까지 합시다, 공략을. 제가 3차라고 적는 종목은 또 봐야 되거든요. 1차 주고 내려올 때 또 봅시다. 2차 공략 합시다. 그게 또 12, 13% 줬죠. 13% 줬죠. 또 밀렸잖아요. 버려야 될 종목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버려야 될 종목은 제가 재공략하자는 소리를 잘 안 하거든요. 또 합시다. 여기가 500원대 마이너스 1%대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급등을 시작해서 플러스 21%까지 22%까지 가죠. 수익률 한 23% 나왔죠. 오늘 진행하신 분들은 뭐 전일에 보유하고 넘은 사람보다 훨씬 더 수익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윌비스 역시도 전일에 보유하신 분들도 30%, 오늘 진행하신 분들은 거의 40% 가까이 수익이 나왔으니까 오늘 진행하신 분들이 오히려 더 수익이 좋았던 것 같아요. 윌비스도 파동에 박수를 한번 보내주고 싶습니다. 오늘 대단했죠, 윌비스. 오늘 신라 섬유도 파란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 득세하는 이 이재명 관련주의 흐름 속에서도 상당한 파워풀한 흐름을 보여주었죠. 개인적으로 신라섬유는 어제는 양지사로 수익을 좀 냈습니다만은 시가 문제 때문에 헷갈리는 바람에 신라섬유를 놓쳐서 우리가 상매매로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상매매로 진행이 됐는데 아침에 시가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한 12% 정도 그렇게 출발이 된 것 같은데 더 이상 가지를 못하고 아침에 시가에서 이렇게 밀려버렸죠. 그죠? 그럼 10%대를 깨고 내려올 때는 보통 상매매로 보유하신 분들은 10% 정도 수익으로 만족을 합니다. 더 밑으로 이제 보합을 끼면 버려야 되니까 하지만 살짝 내려갔다 올라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절반 정도는 보유를 하면서 흐름을 볼 때도 있죠. 절반을 보유했으면 오늘 이렇게 보합을 깰 때는 본전은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상수익으로서는 오늘 10% 정도밖에 수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데이가 또 오늘 또 대박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타점이 또 정말 좋았죠. 올해 1300원 타점. 이 꼬리에 정점에서 우리가 또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오늘 꼬리는 1292원입니다. 1292원이면 4%대입니다. 4.0%대인가 아마 그렇죠. 그렇죠. 4.0%. 1300원이면 3.5%인가 그렇습니다. 0.5%를 더 준 거죠. 따지고 보면. 그 0.5% 차이에 오늘 이 종목 상한가 한호가 아래까지 갔습니다. 29.94%. 상한가까지 간 거나 마찬가지죠. 상한가 물량을 못 먹었을 뿐이지 상한가까지 타치를 해줬죠. 대단했습니다. 신라섬유도. 신라도 오늘은 단일 종목에서 수익이 참 많이 나왔죠. 단일 종목에서 수익이 많이 나와서 상당히 문제는 배심이 있느냐 없느냐, 경력이 있느냐 없느냐, 시장을 볼 줄 아느냐 안 볼 줄 아느냐, 그리고 차트를 좀 볼 줄 아느냐 안 보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냥 또 트레이딩 구조에 따라서 나는 직장인이다, 난 전업이다, 이런 사람들에 따라서 또 매도의 타점은 틀려질 겁니다. 하지만 쭉 해오신 경력자들은 이런 것을 승부를 보죠. 왜? 이런 이 기세를 아니까 말이죠.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이 기세를 안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딱 띄어 올려 놓으면 20% 이상으로 딱 띄어 올려 놓으면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거든요. 가느냐 마느냐 문제인데 오늘 상한가에 물량이 사실은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못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침 형지 쪽 애들이 치고 나가는 걸 보면서 쟤는 오늘 틀리겠다 싶었죠. 하지만 신라섬유가 오늘 이재명 관련주가 정치 테마주로 이렇게 득세를 하는 시장에서도 잘 버티고 이렇게 한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잘 싸워준 종목 같아요. 보통 이재명 관련주 득세를 하는 이 시점에서 여기서 이제 꼬꾸라지는 이 시점에서는 이렇게 가줘야 되거든요. 죽어야 되거든요. 안 죽더라고요. 다시 한 번 더 상가 거쳐까지 가는 한번 끝 마무리를 해주고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신라섬유도 오늘 상수익이 좀 작았죠. 한 10% 정도. 하지만 데이 수익으로 35% 정도 수익이니까 또 이 종목도 한 45% 나왔네요. 오늘 이 종목도 정말 대단했지 싶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하루도 오전장 우리는 2시간 매매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 11시 20분 정도 되면 매매가 마무리되는데 치열하다면 치열할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좀 기민하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거는 좀 있죠. 그래서 손발이 느린 사람은 좀 잘 못 따라올 때도 있고 그렇게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잘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형제 글로벌은 우리가 이 꼬리에서 보유를 해서 일단은 14% 정도 수익을 안고 있으니까 또 내일 또 봐야 되겠죠. 내일 또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상주목 중에서는 오리엔트 쪽만 봐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리엔트 전공,
오리엔트 바이오 이렇게 두 종목 지금 보유하고 있고, 형제 INC도 제가 혹시 모르니까 형제 INC도 보라 이랬는데 형제 INC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제 글로벌과 오리엔트 쪽 보유를 하고 일단 이쪽만 보유하고 넘어갑니다. 전일에 비해서 오늘 시장이 참 오늘도 좋지 않겠구나 하고 넘어왔는데 의외로 시장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여서 오늘 나름대로 많은 파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루였기 때문에 우리의 파동에 띠를 따먹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쾌한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그냥 경쾌했나? 그렇진 않았다. 그 안에는 많은 집중력과 강건함, 기민함이 다 조화롭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 점 잊지 마시고 4월달 일단은 출발은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3일 동안에 우리 좀 올린 수익만 해도 상당한데 잘 이끌어서 4월달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팀들은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오늘 히스토리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